관련 자료를 보시면 네. 2024년 11월에 나온 배우 송승헌 씨 재테크도 대박이다. 그래서 스타벅스 건물의 알짜 노후 상가까지 시세 차익이 무려 67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라고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앞당 뒷당 사서 물타기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반갑습니다. 고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동산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네. 상급지 하면 해수동 혹은 해수동남이라 하잖아요. 네. 여기서 동래구를 볼 건데 아파트가 아니라 주요 건물이 어떻게 거래되었는지 이 시장은 어떻는지 네. 같이 보시죠. 그리고 꼭 아파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돈 버는 분들은 건물로 많이 버시잖아요. 그 사례를 보면서 어떤 부분으로 돈을 버는지 인사이트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은 어떤 거죠, 동동사님? 명륜동 505-9번지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 75평, 일반 상업지역 건물입니다. 25년도 4월 달에 거래가 됐고 매매가는 23억, 평당가 3,078만 원에 거래가 된 건물입니다. 일단 감정가가 35억 9천이거든요. 거의 36억이에요. 근데 이걸 23억에 사게 되면 대출이 굉장히 잘 나와요. 은행에서는 감정가가 있고 시세가 있는데 우선 대출은 두 중에 낮은 걸 기준으로 대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23억에 대출을 하게 되겠죠. 근데 감정가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LTV를 최대한으로 해주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뭐 한 80%, 네. 재무제표가 좋다면 90%, 그리고 재무제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한 70%도 있거든요. 그러면 80%까지 된다 하면 이분은 4억 6천 내 투자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부대비는 들어가지만 보통 상가 건물은 부대비 5%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얼핏 계산해봐도 5% 하면 대략 1억 정도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20% 내 돈 들어가면 한 4억 6천 정도 들어가니까 감정가만 36억짜리를 내 돈 5억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아파트보다는 이게 나을 수도 있고 저도 사실은 건물을 저랑 같이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동래구보다는 웬만하면 서면이라든지 해운대 수영구를 많이 추천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감정가 대비 이 정도 매매가에 사는 거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보면 상가 건물이나 상가 주택이 누구나 좀 로망 아니에요. 그냥 너무 먼 사람 이야기 같을 뿐이지 우리 동동사님도 사실은 노후에 이런 거 하나 딱 있으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네, 든든하죠. 효도할 겸 해서 부모님에게 이런 거 선물도 해드리고 싶고 네. 예,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맞죠?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냥 저도 이 사진만 딱 보고도 이거 좀 괜찮은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제 보시죠. 메가마트 옆에 있는 건물이고요. 전면이 좀 길게 나와 있어서 가시성도 훨씬 좋은 건물입니다. 네, 그렇네요. 네네. 그리고 여기 보면 앞에 건물이 25년 4월 달에 거래가 됐고요. 뒤에 건물은 25년 7월 달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 비슷한 시기에 거래가 네네. 됐네요. 이제 추측하건대 명의는 다르던데 만약에 한꺼번에 한 주인이 매입을 했으면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 뒷땅 있잖아요. 네네. 뒷땅은 얼마 정도에 거래된 거예요, 그러면? 뒷땅은요. 네. 대지가 64평이고요. 여기도 일반 상업지역이고 매매가 12억, 평당가 1,880만 원으로 앞땅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죠. 만약 이 두 개를 합쳐서 개발을 했을 때는 좋아하시는 투자 기법인 물타기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봐도 이 사람도 36% 정도 좀 싸게 샀거든요. 네. 이 동네가 감정가가 한 4,800 정도 약 나오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이 두 개의 평당가가 한 4,800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감정가고 우리가 좀 낮게 잡아도 뭐 한 4,500 아니면 더 낮게 잡아도 한 4,000 1,000이면 좀 잘 잡은 것 같거든요. 그럼 4,000만 잡아도 얼마가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 139평에 만약에 수익성 검토를 한다면 139평 곱하기 4,000 하면 55억 6천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매수가는 12억에 샀고 23억에 샀으니까 35억에 사서 55억의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장이 좀 좋아졌다. 지금 기준인 거고 그럼 장이 좀 좋아지면 평당 5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69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수익성이 확 늘어나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 건물 투자를 너무 좋아하죠. 맞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전화 받은 게 있는데 아파트 상담하다가 건물까지도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진짜 찐 부자들은 아파트를 종잣돈을 모으는 용도로 가고 1주택 내지 2주택이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종잣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건물로 넘어오면 되게 좋죠. 맞아요. 이분도 한 5억 정도 들어갔을 것 같고 풀 레버리지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네.
사람 성향마다 다릅니다. 요거도 감정가 대비 엄청 싸게 샀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분도 한 20% 자기 돈 하면 2억 얼마. 그냥 합쳐서 한 8억 돈이면 수십억대 건물을 살 수도 있거든요. 네. 와, 이거는 정말 좀 잘 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동네는 아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좋아하는 동네이지만 물건이 이제 너무 잘 사가지고 요거는 진짜 성공 투자하실 것 같아요. 이 사신 분. 네. 그래서 이거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우리 연예인 송승헌 씨 건물이 또 생각나거든요. 네. 송승헌 씨 건물을 보면 여기 신사역 있죠. 네.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이 완전 대박 사례가 있거든요. 대로변이네요. 예, 완전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드뷰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대로변에 더블 역세권이 된 거예요. 송승헌 씨가 살 때는 더블 역세권이 아니었어. 그리고 스타벅스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요거를 먼저 사놓고요. 네. 그 다음에 뒤에 땅을 산 거예요. 뒤에 땅을 보면 뒤에 요거 있죠. 네. 그래서 식당 원두막이라고 적혀 있는 이거를 뒤에 샀어요. 근데 아직 합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거는 가치 평가는 어떻게 받냐면 네. 이거를 합친 꼴로 해서 가치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보시면 네. 2024년 11월에 나온 배우 송승헌 씨 재테크도 대박이다. 그래서 스타벅스 건물의 알짜 노후 상가까지 시세 차익이 무려 67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라고 되죠. 네네. 근데 아직 아마 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팔아야 시세 차익이긴 하지만 그 시세를 대비했을 때는 이만큼 시세 차익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앞땅 뒷땅 사서 물타기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2006년 6월 달에 서초구 잠원동의 강남대로변 아까 그 스타벅스 건물이죠. 네네. 그래서 이 건물을 샀단 말이죠. 사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14억 원의 본인 명의로 샀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이런 걸 로드뷰로 또 보는 거예요. 2006년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지금은 25년 모습이니까 2010년이 제일 최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뭐 제일 과거 거를 이렇게 보면 이런 건물일 때 샀던 겁니다. 2010년도에 리모델링 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러다가 스타벅스 이렇게 입점시키고 여기 개발 중인 것도 보인다 맞죠? 네. 그리고 최신을 보면 이 위에 쫙 올라갔죠. 이 땅도 충분히 이런 건물을 올릴 수 있잖아요. 위치는 사실 얘가 조금 더 좋죠. 네. 거의 동급이지만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 보면 5년이 지나서 리모델링 했고 네. 1층에 스타벅스를 입점시켰다. 그리고 2015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에 사놓고 네. 9년이 지났죠. 2015년도에 뒤에 노후 상가를 공매를 통해서 개인 명의로 36억 5천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분 84.5%를 30억에 낙찰을 받았고 네. 공매를 통해서 그다음 남은 지분 15.6%를 6억 5천에 사들여서 100% 이제 본인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2015년 경에 이제 이 뒤에 이거를 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송승헌 씨는 이때 처음 샀을 때 114억에 샀고 네. 그다음에 36억 5천에 샀기 때문에 전체 이제 금액이 이분이 이걸 더하면 되죠. 네네. 총 더했을 때 150억 5천에 산 겁니다. 지금 이제 시세가 얼마인지 봅시다. 또 뉴스를 보면 한 800억 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678억을 거뒀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600억이라 하더라도 한 750억, 750억에서 800억 시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678억 원의 시세를 거뒀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앞땅 사놓고 네. 뒷땅이 조금 의리되거든요. 그냥 기다려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송승헌 씨도 6년에 사고 15년에 샀으니까 9년을 기다렸잖아요. 네. 그래서 뒤에 거 사고 합쳤단 말이죠. 그리고 옆에 보셨다시피 이 땅도 보시면 네. 이렇게 건물을 지었잖아요. 송승헌 씨도 요거까지 하면 점점 땅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큰 건물들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거를 합쳐서 아마 큰 건물을 올릴 날이 올 겁니다. 네. 아니면은 큰 건물을 올릴 사람한테 매도를 하거나. 그래서 아주 잘된 사례죠. 요 우리 사례도 지금 현재 뭐 명의는 다른 사람이지만 같이 개발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것만 봤을 때가 이제 75평이면 이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네. 근데 뒤에가 64평이잖아요. 그래서 합치면 얘가 139평입니다. 우리 꼬마 빌딩 건물을 할 때는 120평 이상이면 되게 도면 그리기가 좋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정사각형은 아니고 약간 사다리꼴 모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 공간이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다행인 거는 이 전면이 또 길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요 사람이 결국에는 뒤에 거를 좀 같이 개발한다든지 개발할 사람한테 판다든지 이러면 시세 차익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조금 비슷한 사례인데요. 기장에도 앞땅을 먼저 사고 뒷땅을 사서 이제 증축을 한 케이스가 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장역 동해남부선 읍내로 거리고요. 여기 옛날에 좀 핫했습니다. 네, 여기 기장분들은 다들 잘 아시던데 병원이 많이 입점돼 있는 이 건물인데 네, 예전에는 여기가 궁금하다. 네, 조금 달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습은 뒤에 건물이 땅까지 보이네요. 매입을 해서 증축을 한 상태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보시면 앞에 건물밖에 없었어요. 요 뒤에는 낮은 단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네. 근데 뒤에를 매입한 다음에 증축을 해서 병원들이 입점하기 제일 좋은 게 한 70평 지어서 이제 임대를 맞춘 케이스더라고요. 아, 또 건물이 삐까번쩍하네요. 네. 평수도 좋게 맞추고 전부 다 병원인데요. 네. 한의원, 산부인과, 내과의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잘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이런 이제 실제 사례를 딱 보니까 아, 요렇게 하면 된다라는 상상에서 끝나지 않고 딱 눈에 보이니까 더 와닿습니다. 네.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언제 실거래 됐다는 정보가 안 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필이 되면서 실거래 정보가 지워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지워달라는 요청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지워졌을 수도 있고 또 다 안 뜨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디스코라는 사이트가 개인 기업이거든요. 사기업이다 보니까 국가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이거는 뜨는 것도 있고 안 뜨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건물이 지어졌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14년도에 이 모습이고 16년도에 이렇게 공사 증축하고 있고 17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 16년, 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기장 지역에서 일강신도시 그때 붐이 확 불던 데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신도시 붐이 불면서 네. 자, 위치적으로 여기가 한번 보면 일강신도시가 지금은 들어와 있지만 일강신도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기가 제일 도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한창 개발할 때 요런데 한 코스 옆에 도심에 이런 걸 사놓으면 또 장점이 있고 시기적으로는 그리고 보면 이 토지가 또 상업지역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비싸더라도 상업지를 사야 된다라는 게 좀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는 것도 보세요. 이 남의 사례로 좀 그렇지만 이거 디스코에 뜨는 것만 봐도 여기는 3종 주거지인데 3,300개 거래됐고요. 네. 요거는 물론 이제 연도 차이는 있습니다. 이때 훨씬 당연히 이제 상업지가 비싸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3천만 원대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상업지를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요 건물을 보면 자, 건폐율 59% 썼고요. 이거 좀 잘 쓴 거예요. 왜냐면 3종이면 50%밖에 못 쓰거든요. 네. 지금 이것도 잘 썼고 제일 중요한 게 용적률인데 100% 썼어요. 용적률을 100% 썼고 아까 이거 합친 건물 있죠. 네. 요거에 봅시다. 건폐율 80%까지 끌어올려서 썼죠. 용적률 380% 썼어요. 3,800 더 높게 썼습니다. 이것보다 이렇게. 이것도 100%면 좀 작게 쓴 거긴 한데 그만큼 효용 가치가 높은 겁니다. 이것도 근데 380%면 용적률을 다 쓴 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건물주라면 네. 요거도 같이 좀 사 넣을 것 같아요. 같이 사서 나중에는 더 큰 건물을 좀 노려보거나 아니면 그걸 노리는 분에게 나는 팔거나 이렇게 해서 엑시트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만 해도 이제 77평이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합치면 230평 이렇게만 해도 108평 네. 맞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207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잘 합쳐가지고 병원들이 좋아하는 모양을 만들고 거의 대부분 병원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장 도심에 가장 좀 상징성 있는 건물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자, 다음 물건은 어떤 건가요? 명륜동 450-26번지 건물이고요. 네. 대지 면적 168평. 여기는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랑 일반 상업 지역이 섞여 있는 지역이고요. 거래는 5월 달에 28억, 평당가 1,667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 우선 단가를 봤을 때는 좀 네. 싸게 거래됐네요. 여기도 보시면 전면도 좀 넓고 메가마트 근처 상권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카페를 운영했던 건물이고 네. 지금은 명도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아. 뒤쪽으로는 주차장이 있고 해서 이 건물을 매입한 것 같은데 제가 요거를 왜 들고 왔냐면 용도 지역이 섞여 있는 곳을 어떻게 이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지적 편집도로 보면 우선 평당가는 좀 싸게 거래가 됐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너무 삐뚤한데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고 여기는 상업 지역이잖아요. 네. 쉽게 부산시 조례는 준주거지가 400%지만
우리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500%다. 국계법에서는 500%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을 그냥 국계법은 또 1200%지만 1000%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반반이다. 부산시 이렇게 400%다. 부산시 조례상 이게 400%고 이게 1000%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반반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1400%잖아요. 근데 이게 반반이기 때문에 700% 용적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은 이거를 가중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상업지 면적이 더 크면 용적률이 좀 더 올라갈 거고 주거지 면적이 크면 주거지 용적률이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쳤을 때 용적률 계산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이 두 중에서 큰 거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주거지역이 좀 커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네네. 그러면 좀 아쉬워요. 그러면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거를 짓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준주거 지역인데 높은 용적률. 네. 이 정도 개념입니다. 그런데 상업지가 조금이라도 더 컸으면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지만 용적률은 조금 낮은 건데 그래서 상업지가 좀 더 크냐 주거지가 좀 더 크냐에 따라서 이 땅의 가치 차이는 좀 납니다. 다행히 근데 얘가 2종 주거, 3종 주거가 아니라 준주거지다 보니까 그래도 또 웬만한 거는 허용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장점은 있는데 어쨌든 구하는 거는 가중평균값을 구한다 보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는 어땠냐면 큰 거를 그냥 따라가서 그걸로 끝 이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너무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너무 불이익을 받잖아요. 근데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을 구해주면서 불이익과 손해보는 거를 좀 많이 낮춰줬습니다. 대신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준주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준주거가 크다 하면 숙박시설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고대장님은 투자적으로 봤을 때 실사용 말고요. 이 건물이 나으세요? 아니면 그 앞전 건물이 나으세요? 앞전이 저는 낫죠. 왜냐면 금액이 좀 더 비싸더라도 네, 뒤에서 내가 수익 창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 편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지금 대로변 쪽이 의외로 또 준주거지거든요. 여기도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이종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준주거로 됐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상업지로 바뀐다 하면 그런 페널티가 싹 사라지죠. 아, 맞네요.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법상 봤을 때고 사실 이분이 가격을 또 1,600만 원대로 되게 잘 샀거든요. 그래 보면 뭐 누가 낫다 말하기는 좀 쉽진 않죠. 맞죠.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법상 설명을 드린 거고 요거 가격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요것도 굉장히 잘 샀습니다. 근데 일반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 눈에는 이게 좀 아쉬움이 월세가 작게 나오는데 이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시세 차익이 좀 클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싸게 샀기 때문에. 다음은 어떤 건가요? 다음은 여기 동네 구청 생긴 곳의 코너 건물인데요. 명륜동 344-1번지고 대지 면적 71평. 여기도 상업지 건물입니다. 이번 연도 8월 달에 거래가 됐고 매매가 18억, 평당가 2,535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저번에 또 얘기 드렸듯이 또 상업지라고 또 다 같은 상업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도 최고 높이가 조금 낮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한번 보시죠. 우선 위치는 좀 괜찮아 보이고요. 동네 구청 신청사 바로 앞에 횡단보도 앞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전면을 길게 메인 도로에서 전면 노출이 많은 거는 또 아니네요. 아니고 여기는 이제 신청사 공사 모습이고 전면은 이만큼 노출이 되고 이쪽 길이 있고 이쪽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뭔가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높이를 얼만큼 지을 수 있다 이걸 보려면 토지 이용 계획하기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높이 제한은 최고 높이 85m, 기준 높이는 60m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역사 문화 보존 지역이라고 또 한 번 규제가 있죠. 이거는 건축 심의 대상이 되거나 또 높이에 대한 제한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네 구청에 내가 관련 부서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원래 사이트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그 사이트 찾는 게 너무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냥 구청 전화해서 물어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좀 좋은 호재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어떻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샀던 금액을 보면요. 바로 앞에 이렇게 개발하고 있으니까 사실 감정가 대비는 많이 싸게 산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에 거 대비 감정가가 작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 감정가가 작게 나온 게 아무래도 이제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
평가 금액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됩니다. 위치만 보고 사시면 안 된다. 네. 자, 다음 거는 어떤 겁니까? 다음 거는 다들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세현정이라고. 이게 마침 거래가 됐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온천동 1438-5번지고 대지 면적 473평이고요. 여기도 준주거지역이고 8월 달에 27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와. 땅가는 5,708만 원이고요. 위치 보시면 여기 하실 거예요. 네, 이거는 뭐 부산 분들은 네. 한 번씩은 거의 다 가보셨을 것 같아요. 모임의 메카 맞아요. 아닙니까? 네. 위치를 보면 우리 W역세권에 네. 대로변에 있는 세현정이죠. 이게 뭐 고기 맛도 괜찮고 주차가 편하고 교통이 편한 바람에 맞아요. 일반 차량 이용객도 오기 좋고 네. 대중교통 이용객도 오기 좋고 이러면서 여기가 완전 모임의 메카가 됐는데 그거는 감정가 대비는 조금 비싸게 샀어요. 네. 한 9% 정도 비싸게 샀어요. 그리고 356평이고 제 생각에는 요거 자체는 조금 비싸게 샀는데 근데 요거는 뭐 그 전에 더 비싸게 팔렸네. 네. 조금은 비싸게 샀지만 상징성도 워낙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감정가보다 비싼 거지 뭐 저는 시세에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가 건강관리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샀나? 예, 협회에서 샀을 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거를 또 합치면 또 좋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예, 참 합쳐서 잘 쓰면 정말 알짜배기 땅일 것 같아요. 여기는 또 향후에 동네 럭키 재건축이라는 거대 개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될수록 이쪽이 최대 수혜지 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좀 뭘로 개발할지 참 궁금합니다. 또 궁금한 거는 이 주인이 같은 주인인지 모르겠지만 네. 고기 판 돈이 많을지 이거 판 돈이 많을지도 궁금하고 워낙 장사가 잘 됐으니까 맞죠? 맞아요. 뭘로 개발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시죠. 네. 다음 저희 추천 물건은 네.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서면 완전 중심지에 있습니다. 코너 자리입니다. 코너 자리고 그리고 감정가 대비 5억 정도 싸게 나와가지고 급매물로 나온 거 있거든요. 예, 이거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